오늘 리뷰는 바로 로보톤 건담 마크2 티탄즈 사양 버전 아니메. 드디어 로보톤 버전 아니메 시리즈에도 제다건담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타자로서 이제 건담 마크2 티탄즈 사양이 이제 발매가 됐는데, 보기보다 구성이라든가 이런 건 꽤나 좋더라고요. 마크2의 기본뿐만 아니라 마크2의 요 넘버링도 이게 파츠가 교체용으로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매는 24년 4월 26일에 일반판으로 발매를 했고요. 가격은 엔가로 7,500엔입니다. 자, 그럼 바로 오픈해 보도록 할까요? 짜란, 빠밤. 여기도 뭔가의 대사가 마크2 개발은 진짜였구만 이라고. 요게 그거군요. 카미유의 대사가 아니라 이게 저걸 겁니다. 마크2를 처음 발견했을 때 로베르토가 했던 대사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 리키아스에 탑승하고 있을 때. 자, 그래서 내용물을 쏙 하고 블리스터 빼고 매뉴얼까지 딱 빼보면 매뉴얼은 보기보다 좀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가동에 대한 설명, 뭐 이펙트 사용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뒤에는 파츠 교체에 대한 설명 같은 것들도 좀 들어가 있네요. 블리스터도 1층 구조로 되어 있고 뒤쪽에 이제 봉투를 통해서 빈 파츠들 그리고 부스터 이펙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 꺼내고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구성을 전부 다 꺼내봤습니다. 일단은 좌측으로는 일단 건담 마크2의 기본 무장들이나 옵션들이 좀 이렇게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교체용 파츠라든가 빈 파츠 이런 것들을 좀 나열을 해봤습니다. 먼저 여분의 블레이드 안테나, 언제나 고맙죠. 블레이드 안테나 여분으로 있다는 게 굉장히 좀 든든하거든요. 이게 부러뜨리지 않더라도 있는 게 더 좋긴 하니까 무조건. 그리고 머리에 장착할 발칸 포드 시스템도 있습니다. 검은색에다가 이제 빨간색으로 포인트 컬러라든가 좌우에 다 들어가 있고, 안테나도 잘 조형이 되어 있고요. 안테나는 일체형입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센서까지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바주카용 교체 카트리지입니다. 카트리지 같은 경우는 전용 커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커버 씌워서 이제 허리에다가 수납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빔 라이플용 예비 에너지 팩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쉴드 내부에다가 수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빔 라이플 뒤쪽에 파츠를 접어둘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브 그립도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고, 위에 센서 부분도 접었다 폈다 하는 것이 가능하죠. 물론 앞쪽에 에너지 팩도 이렇게 뺐다 꼈다 하는 게 교체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요. 파츠의 분할 자체도 깔끔합니다. 이 회색인 부분과 검은색인 부분 깔끔하게 분할 잘 되어 있고요. 허리에 수납할 조인트도 양옆으로 전부 다 노출이 되어 있기도 하고, 정면에서 보더라도 깔끔한 그 마크2의 라이플 형태를 보여주죠. 그리고 하이퍼 바주카. 하이퍼 바주카 같은 경우는 뭐 앞부분에 센서에 도색이 되어 있다 정도고, 손잡이 파츠 분할되어 있는 거 말고는 전체적으로 다 검은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좀 뭐랄까, 그냥 어둡다? 완전 검은색이네?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바주카 형태고요. 손잡이는 앞으로 이렇게 접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뒤쪽에 카트리지도 뺐다 꼈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재밌는 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바주카 앞부분 회전, 뒷부분 회전 해가지고 총 3개의 파트로 해서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손잡이도 좀 뭐랄까, 손에 쥘 때도 좀 편하게 쥘 수가 있고요. 수납할 때도 이걸 좀 활용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거기다가 어깨에 올릴 때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꺾어주는 게 가능하니까 좀 미세 조정, 이제 포즈 취할 때 어느 정도 좀 편하게 취할 수 있다? 그게 좀 특징이었고요. 그리고 쉴드! 이게 프라모델만 만들어봤다 그러면은 뭔가 되게 어색할 거예요. 전체적인 조형이라든가 라인, 그 둥글게 나오는 요 라인도 이쁘고 다 좋은데, 어디가 어색하냐, 이 중간 부분이 검은색이어야 되거든요, 보통은. 프라모델 같은 경우도 H지건, M지건 이 가운데 부분이 여기가 요렇게 라인이 검은색으로 분할이 되어 있거든요, 보통은. 근데 로보톤 같은 경우는 버전 아니면은 왜 색깔이 다 일체형이야? 심지어 보면은 여기도 파츠 분할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파츠 분할 해놓은 건데도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쯤에서 건담 마크2의 설정화를 보면은 이 친구 검은색이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 박스 열고 포즈 취하려고 딱 꺼냈는데 너무 어색하길래 이거 뭐지 했는데, 이게 설정화 고증은 맞다. 이게 검은색이 아니다. 개인적으로 좀 놀란 부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안쪽의 디테일도 뭐 적당히 심플하게 되어 있기도 하고,
빔 라이플의 에너지팩도 이 윗부분에다가 이렇게 수납, 두 개 다 수납시켜줄 수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윗파츠를 밑으로 내리고 슬라이드식으로 해서 쉴드를 접는 것까지도 깔끔하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접었을 때 내부도 뭐 깔끔하게 접혀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기믹 구현도 괜찮고 이게 탈착식이 아니라 슬라이드식이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참 기믹도 괜찮고요. 거기다가 쉴드 교체용 조인트가 있습니다. 조인트를 교체해서 장착하면은 여기 관절이 추가되어 있는 조인트를 쓸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인데 이거 좀 많이 애매하더라고요. 이거 이따가 포즈 잡을 때 한번 써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교체용 손은 지금 기본 장착인 주먹손까지 해서 총 5종 들어갑니다. 편손이 두 종류입니다. 일반적인 편손과 그리고 살짝 구부린 편손 해가지고 두 종류 들어가는 데다가 무장손이 한 종류 더 들어갑니다. 이건 앞으로 꺾어 잡는 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이플 손까지 해가지고 총 5종의 손 들어가고요. 그리고 빔 파츠도 다양하게 들어가는데 일단 빔사벨용 파츠만 총 3개 들어갑니다. 일반적인 빔사벨 파츠가 한 쌍 2개 들어가고 휘두르고 있는 빔 파츠가 하나 들어가고요. 그리고 라이플 빔 파츠가 들어갑니다. 이게 보통은 고출력 빔사벨 이런 느낌이었던 게 빔사벨 컬러는 이제 원래 분홍색인데 초록색으로 해서 이제 빔 라이플용으로 들어간다. 원래가 이런 빔 파츠들 어디다 끼던지 그냥 자유 같은 느낌이었으니까 적당한 것 같고요. 그리고 부스터 이펙트도 2개 들어갑니다. 이제 백팩에다가 장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기존과 동일하게 클리어 블루로 도색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거 참 괜찮았다 싶었던 게 요겁니다. 교체용 외장 파츠인데요. 건담 마크2 같은 경우는 1, 2, 3호기가 있는데 그 기본 장착은 3호기, 카미오가 탑승한 게 3호기거든요. 그리고 1호기가 에마신이 탑승했던 마크2고요. 2호기가 카크리콘이 탑승했던 2호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넘버링들을 그냥 여러 개 살 필요 없고 뭐 따로 1호기, 2호기를 발매하는 것도 아니고 이 마크2 티탄즈를 사면은 다 교체 파츠로 들어간다. 내가 원하는 넘버링을 직접 갈아 끼워줄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그래도 저는 약간 카미유가 탑승한 게 더 좋았으니까 그냥 전 3호기로 일단 가긴 갑니다. 자, 그럼 마크2 티탄즈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역시 일단은 감탄이 나오는 건 역시 버전 아니베다. 이게 조형이 진짜로 와 깜짝 놀랄 정도로 그 설정화 판박이 진짜 이게 설정화 앞모습 그대로 하려면은 일단 쉴드를 장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번 이거부터 한번 해봅시다. 짠! 설정화랑 똑같이 한번 세워봤습니다. 진짜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조형이 아닌가. 진짜 버전 아니메라는 이름에 걸맞는 수준의 퀄리티의 조형. 진짜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거기 진짜 설정화를 그대로 빼다가 그대로 박아놨다니까요.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지? 그리고 설정화 뒷모습도 그대로 빼다 박아놨어요. 참 진짜 매번 버전 아니메 시리즈는 볼 때마다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뭔가 2D인 설정화에서 3D가 튀어나온 것 같은 느낌을 준다니까요. 가끔 보면. 자, 그러면은 본체 본격적으로 살펴봐야겠죠. 뭐 설정화랑 닮은 건 닮은 거고 우리는 지금 3D 입체물을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또 어떤 느낌인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도록 합시다. 일단 세워놓기로는 일반적인 느낌으로 딱 그 프라모델 세워놓거나 이런 느낌으로 한번 세워봤는데 이것도 어울리지 않는 건 아닙니다. 마크2 자체가 약간 뭔가 근육질의 약간 그런 뭔가 듬직한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것도 꽤나 풍겨 나오는 그런 느낌도 풍겨 나오는 그런 느낌이고요. 뒷모습 같은 경우도 꽤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게 하체가 좀 두툼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밑에서 위로 바라보는 이런 로우 앵글이 굉장히 좀 잘 어울린다라고 하고 싶고요. 좀 위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뭔가 프로포션이 팔이 좀 얇나?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들더라고요. 근데 또 이런 기준에선 설정화가 좀 이렇게 팔이 좀 얇아 보이기도 해서 살짝 이렇게 아예 정면이나 45도 각도 이런 느낌보다는 아예 측면으로 가는 것도 꽤나 나쁘지 않은 그런 구도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바라볼 때. 아니면은 설정화처럼 이렇게 팔을 옆으로 돌려버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팔꿈치가 바깥을 바라보게 한 다음에 하는 것도 이러면 팔이 좀 더 두꺼워 보이거든요. 팔꿈치가 바깥을 바라보면은 이게 팔 두께를 보면은 좌우가 되게 얇고요. 앞뒤가 되게 길어요. 그래서 두툼해 보이는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크기는 HG 퍼스트 건담이랑 놨을 때 미묘하게 아주 미묘하게 좀 더 키가 큰 느낌? 이게 마크2 설정상 두정고가 딱 정수리까지가 18.5m인가 그럴 거거든요. 이렇게 따지면은 얘는 144분의 1 스케일에 거의 맞춰서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얼굴, 머리 보면은 그 마크2 특유의 느낌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 보던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눈도 적당히 크고요. 그리고 페이스 슬립 부분에는 도색이 되어 있더라고요. 유일하게 딱 검은색으로 들어가 있었고요. 혀, 특히나 이 턱 부분 이게 삼각형 느낌이 나야 이게 또 마크2의 턱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부분도 적당한 느낌으로 적당히 두툼한 느낌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뭐랄까 얼굴이 되게 퍼스트스럽지만은 마크2만의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살려놨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블레이드 안테나에도 패널 라인이 작게 하나 들어가 있네요. 그런 것도 좀 보이고 그리고 여기 이마 라인에 여기 삼각 디테일 요것도 들어가 있네요. 작게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머리 옆부분에도 이래저래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통도 보면은 뭔가 프라모델처럼 각졌다 막 딱딱딱 직선 이런 느낌보다는 가슴 양 끝부분을 이어봤을 때 약간 곡면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요것도 약간 애니메이션 내지 뭐 설정화 스타일 그런 느낌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살짝 측면에서 보면은 좀 뭐랄까 여기서도 곡선을 살짝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흉부 라인 따라 쭉 내려오는 부분 이 끝부분이 살짝 둥글게 또 되어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도 또 특징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뭐 콕피트 해치 부분에 빨간 색깔로 파츠 분할이 되어 있는 곳이라든가 아니면은 덕트 디테일도 뭐 심플하게 잘 되어 있다던가 이런 걸 볼 수가 있겠고 백팩으로 가면은 이제 빔사벨이 앞쪽에 수납이 되어 있는 상태고 뒤로 가면은 이제 버니어들의 빨간색으로 또 테두리가 도색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다가 이제 부스터 이펙트 끼울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백팩에도 기본 디테일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력선처럼 되어 있는 연질 파츠로 되어 있는 부분도 보이고요. 재밌는 점이라면은 이 백팩의 윗부분을 커버를 벗길 수가 있는데 이렇게 벗겨주면은 거대한 구멍이 하나 나타난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제 에우고 버전의 슈퍼 건담을 만들기 위한 그런 기믹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어깨 쪽에도 이제 넘버 3번, 이제 3옥이란 표시죠. 3번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 파츠가 조립되어 있고요. 기본 조립 상태가 이겁니다. 그리고 어깨 바깥쪽에 있는 쪽 부분도 여기 노란색이 파츠 분할로 되어 있거든요. 되게 작은 부분인데 은근히 또 신경 쓴 파츠 분할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팔뚝 같은 경우도 기본 디테일 우리가 알고 있는 익히 아는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형태고 관절도 보면 좀 둥글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형이 그 애니메이션 느낌에 맞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팔꿈치 쪽으로 내려가면은 여기에 이제 쉴드를 끼우기 위한 구멍도 다 있고 기본 디테일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가만 보면 손등도 파츠 분할로 해가지고 이렇게 모든 손이 이런 식으로 손등은 검은색으로 되어 있다라는 게 특징이겠고 골반을 보면은 요 스커트 안쪽에 디테일도 파츠 분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뒤집어 보면은 스커트도 앞뒤 이렇게 파츠 분할로 파츠 두 개로 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외장이 별도라는 거죠. 사이드 스커트의 빨간색은 여기는 부분 도색 파츠로 되어 있고요. 사이드 스커트 역시 안쪽은 분할되어 있는 게 보여요. 분할되었지만 빨간색은 없기 때문에 부분 도색이더라고요. 그리고 뒤쪽 스커트 같은 경우도 보면은 03번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52의 넘버. 그리고 뒤쪽 스커트 외장을 이렇게 아래 위로 열어주면은 여기다가 바주카를 수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도 보면은 각이 있는 부분은 제대로 각이 있지만 가만 보고 허벅지 라인도 앞뒤로 약간씩 곡면인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무릎 위로 슬쩍 드러난 이 프레임도 센스 있게 잘 조형이 되어 있었고 이렇게 뒤로 가보면은 동력선 디테일도 조금 볼 수가 있는 데다가 슬쩍 이렇게 다리 뒤쪽으로 드러나 있는 프레임도 슬쩍 구경을 할 수가 있고 여기 역시 바깥쪽에 노란색 테두리 부분도 기본 파츠 분할입니다. 안쪽 마찬가지예요. 거기다가 아까 어깨도 그랬는데 이 가운데 있는 검은색도 보면 파츠 분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작은 부분인데 이래저래 파츠 분할이 되게 잘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발로 가보면은 발 앞부분 이 안쪽에 빨간색으로 내부가 칠해져 있죠. 이게 부분 도색이긴 한데 이 부분도 깔끔하게 또 색깔이 되어 있다. 색깔 신경 써서 만들어 놨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외에도 뭐 발등의 디테일이나 발목에 이런 실린더 디테일도 되어 있고요. 실린더는 가동식이 아니라 이렇게 외장 안쪽으로 숨겨놓는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발바닥 같은 경우도 발바닥에 또 분할되어 있는 파츠들 볼 수 있고 디테일도 꽤 괜찮았고요. 그리고 오른쪽 무릎에 이렇게 또 3호기라는 03 넘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가동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가동이 전체적으로 좀 신기한 부분도 있고 되게 잘 만들었다 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까지 움직여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고 봅시다. 먼저 목부터 보면은 일단은 기본 볼관절이고요. 딱히 뭐 돌아가는데 특별 대단히 걸리고 막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잘 움직여주고요. 고개 드는 것도 뒤에 보면은 이제 뒤통수 부분 외장이 또 가동을 합니다. 뭐 다른 버전 아니메들처럼 해서 고개를 완전히 이렇게 들어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뭐 거의 뭐 그냥 90도 들어주네요, 거의. 그리고 고개를 앞으로 숙이는 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안쪽에 프레임이 쫙 하고 이렇게 뽑혀 나옵니다. 완전히 뽑혀 나오게끔 되어 있어서 이게 로우 앵글에 굉장히 강하죠. 이게 그냥 강한 수준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보면은 밑에를 보고 있어요. 그냥 아예 바닥을. 그래서 적당히만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좀 자연스럽게 좀 밑에를 바라볼 수 있는 로우 앵글로 보더라도 나쁘지 않은 이런 형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깨, 여기가 이제 굳이 이렇게 움직여야 하나 하는 부분인데 일단은 팔을 앞으로 들고 내리는 부분은 특별히 뭐 어색함 없이 문제 없이 잘 움직여주는데 이게 팔을 옆으로 들 때가 일반적으로는 요 어깨 외장 안쪽에 관절이 있을 법 하잖아요. 근데 그냥 어깨를 프레임이 그냥 확 하고 들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이 바깥쪽은? 이라고 생각을 해서 움직여보면 바깥쪽엔 또 없어요. 그래서 어깨 외장이 위로 들리는 게 아니라 바깥쪽이 위로 들리는 게 아니라 안쪽이 위로 들리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안쪽 볼관절이 하나 있네 하면서 이렇게 조금 움직여줄 수 있는데 이러면 좀 더 이제 자연스러운 편이죠. 그래서 어깨 외장 가동이 좀 많이 독특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어깨 프레임 아무튼 팔이 옆으로 엄청 들 수 있는 건 맞는데 어깨 프레임을 과하게 사용하면은 팔이 떨어져 나가 있는 것처럼 좀 과하게 옆으로 나가 있는 거 아니야? 요런 느낌도 조금은 든다. 그리고 어깨 프레임 이렇게 밖으로 빼보면 아예 접혀져 있던 프레임이 뽑혀 나오면서 팔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은 흉부가 또 안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흉부 외장이 이렇게 가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그냥 뭐 팔 빼는 건 그냥 기똥차게 뺄 수 있다. 근데 마찬가지로 특정 각도에서는 팔이 완전히 떨어져 나간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히 자연스러운 수준에서 쓰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팔꿈치도 이중 관절 이용해서 움직이는데 여기는 좀 이거 굳이 왜 이거밖에 안 움직여 이런 느낌인데 90도 조금 넘게 움직이긴 합니다. 근데 완전히 굽혀진다는 느낌이 많이 안 들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손목이 가동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팔이 스윙합니다. 팔꿈치 좌우로 스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도 좀 포즈 취할 때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는 진짜 이제 편안하게 돌아가 줍니다. 뭐 특별히 걸리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흉부를 크게 숙일 수도 있고요. 크게 숙이고 크게 드는 것도 가능하고 여기서 또 스윙하는 것도 가능하죠. 허리 가동 자체는 꽤나 잘 나온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고관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스커트가 이렇게 잘 움직여주는 편이에요. 거기다가 고관절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추기동을 해주기 때문에 다리 움직일 때도 공간 확보가 확실하게 된다. 90도 조금 넘게끔 움직여줄 수 있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다리를 이렇게 들면서 해주면 아주 크게 들어지는 느낌이기도 하죠. 물론 옆으로 드는 것도 문제없이 들어줄 수 있고요. 대신에 고관절이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막 튼튼? 근데 이 정도면 적당해. 이 정도면 적당한 힘으로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보다 튼튼하면 불안불안하거든요. 그리고 허벅지 회전 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도 보면은 마크2잖아요. 나름 연동 기믹이 또 있습니다. 이중 관절로 해서 위에서 보면은 프레임이 이렇게 슬라이드하고 밑에가 가동되면은 무릎 외장이 슬라이드하면서 90도 이상으로 크게 굽혀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목도 보면은 기본 이중 볼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목을 넣었다 뺐다 이런 식으로 움직여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쫙 하고 발바닥도 가동하기 때문에 쫙 하고 발목을 펴는 것도 가능하고 반대로 크게 굽히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발바닥 가동할 때 중간 부분도 가동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꽤나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강했어요. 대신에 발목을 펼 때 이 실린더 디테일 파츠가 이게
길게 빠져나오는 건 아니래가지고 좀 어색해 보이는 거를 이렇게 살짝 가려주는 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발목을 안으로 꺾어주는 거는 굉장히 크게 꺾이더라고요. 접지 않은데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발목을 뻗을 때 보면은 이 안쪽에 축관절이 하나 또 있습니다. 지금 여기 프레임이 뽑혀 나온 거 보이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움직여줍니다. 그리고 무릎 꿇기도 뭐 깔끔하게 뭐 크게 불편함 없이 해줄 수가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가동이 막 엄청 좋다는 느낌은 아니라서 좀 불안했는데 이 정도면 상당히 좋은 거죠. 그리고 이쯤에서 무장 장착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겠는데 쉴드입니다. 쉴드. 이게 조금 미묘한 느낌? 일단은 기본 조인트는 팔꿈치 방향으로 장착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볼관절이 달려있지만은 팔을 회전시키지 않는 한은 옆으로 드는 건 안 되는 거죠. 아 그러면은 교체용 조인트가 있으니까 써보자 라는 느낌인데 이렇게 한번 교체해 볼게요. 기본 조인트를 빼고 교체를 해주는데 쉴드를 옆으로 이렇게 가동시켜서 들 거니까 그럼 이렇게 껴볼까? 하면은 조인트가 안 맞아요. 이게 조인트가 방향이 있습니다. 얘가 정사각형이 아니라 직사각형이거든요. 그래서 조인트를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면 그러면은 교체용 조인트 가동하는 방향이 앞부분인데 이건 뭐야? 이렇게 움직일 필요가 있나? 라는 그런 느낌이 먼저 드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은 어떤 조인트를 사용을 하든지 팔꿈치가 옆을 보지 않으면 쉴드를 이렇게 옆방향으로 둘 수는 없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팔꿈치를 앞으로 굽힐 수 있게 한 다음 쉴드를 옆에 다는 게 안 된다라는 거고요. 일단 매뉴얼상의 설명으로는 쉴드를 이렇게 뒤집어서 그러고서는 관절을 사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쉴드를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게 해서 방어하는 액션을 취할 때 이 관절을 쓰세요, 이 조인트를 쓰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웬만하면 이 팔 옆으로 쉴드를 들고 싶거든요. 이게 좀 그래서 아쉽더라고요. 이게 좀 많이. 자 이번엔 무장 다 장착하고 수납하고 완전 무장 상태 만들어봤습니다. 야 이거 또 달라 보이네. 아까 뺐을 때랑 꼈을 때랑 너무 다른데요. 이게 되게 듬직해 보이네 갑자기. 와 이게 무장을 차야 또 장착을 해야 이 느낌이 또 잘 사는데요. 좋은데? 자 먼저 라이플 액션 취해봤습니다. 쉴드로 몸을 가리면서 라이플을 발사하는 모습으로 이펙트까지 한번 껴봤는데 딱 요런 느낌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약간 우주세기에서는 요런 액션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특히나 마크2 같은 경우는 이렇게 쉴드로 몸을 가리는 일도 종종 있기도 했고 그리고 기초적인 라이플 액션 느낌으로도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뒤로 후퇴하면서 사격하는 느낌으로다가 한번 포즈를 취해봤는데 요런 느낌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다가 빔 라이플을 수납할 건데 이때는 센서도 접고 뒷부분 파츠도 접고 그리고 조인트를 스커트에 맞춰서 껴주면 됩니다. 반대쪽에는 뭐 바주카의 카트리지 이렇게 수납을 해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바주카를 들고 멋들어지게 포즈 한번 취해봤습니다. 양허리에는 무장이랑 카트리지 다 이렇게 수납을 해놓은 상태고요. 뭐 이 상태로 딱 그냥 집에 전시할 땐 이런 느낌으로 전시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라는 느낌이 드네요. 자 그리고 바주카 발사 액션 여기도 바주카 같은 경우도 버전 아니메 시리즈의 그 바주카 이펙트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발도 액션도 취해봤습니다. 빔사벨 뽑아들기 직전의 모습 그리고 발을 내디디면서 강하게 빔사벨을 휘두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이런 느낌도 꽤 괜찮죠. 그리고 휘어있는 빔 파츠가 아니라 일반적인 빔사벨 파츠도 이렇게 한번 껴봤습니다. 뭐 나쁘진 않군요 역시. 자 이번엔 부스터 이펙트 써가지고 도약할 때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이게 제타 건담 2화에서 처음에 카미유가 타고 점프했을 때 그 도약했을 때 뒷모습이거든요. 포즈도 비슷하게 한번 해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길쭉하네요. 이거 마크투 이거 뭐지? 이렇게 또 발 뻗고 뒷모습으로 딱 보니까 되게 길쭉하다는 느낌 드네요. 그렇게 도약 후에 착지하고 하는 첫 마디가 거기 있는 MP 일반적으로 맞는 아픔과 무서움을 가르쳐줄까? 그러더니 도망가는 사람을 향해서 발칸을 막 그러면서 막 밟을 것처럼 위협하기도 하고 이때쯤 나오는 카미유의 명장면이 하나 있죠. 그냥 웃는 얼굴 카미유가 아주 해맑게 웃고 있는 얼굴 그것은 사이코패스의 웃는 얼굴이야.
그리고 리뷰는 일단 3호기 형태로 했지만은 1호기랑 2호기랑 이런 것도 한번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릎 파츠 교체도 해보고 어깨도 해보고 스커트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일단 달려있는 외장을 탈거해 보도록 할까요? 방법은 뭐 지극히 단순합니다. 그냥 외장을 떼어내면 돼요. 그냥 뭐 대단히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서 이렇게 빼주기만 하면은 어깨도 무릎도 뒤쪽 스커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뒤쪽 스커트도 이렇게 그냥 탁 떼주면은 잘 떨어집니다. 그냥 살짝만 힘주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1호기로 만들어 볼까요? 뒤쪽 스커트 1번, 무릎도 1번, 어깨도 1번. 자, 이렇게 해서 에마신이 탑승했던 1호기 완성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외장 3개만 바꿔주면은 쉽게 교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카크리콘이 탑승했었던 2호기도 만들어봤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지금 발매된 마크2 티탄즈를 3개 사면은 1, 2, 3호기를 한꺼번에 무장과 이펙트와 함께 다 이렇게 진열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겠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로보톤 건담 마크2 티탄즈 사양 버전 아니메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건담 마크2 같은 경우는 프라모델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그냥 어떤 제품이건 기본은 해주는 그런 품질? 근데 로보톤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 소체 자체는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약간 만지면서 여기는 좀 잘 만져야겠다 싶은 부분이 어깨.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마치 탈골된 것처럼 막 가동될 수도 있기 때문에 관절의 각도들 막 이런 거를 좀 잘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지금 계속 만지면서 느낀 건데요. 고관절이 묘하게 헐겁습니다. 묘하게. 이게 막 헐거워가지고 막 처진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확실히 다른 부분들에 비해서는 좀 관절이 많이 부드러운데? 막 요 생각이 계속 드네요. 그 외에도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액션 포즈 취하는 재미는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애니메이션의 그 설정화를 빼다 박은 그 저 모습은 저 모습은 그 버전 아니메, 특히나 로보톤 팬이라 그러면은 조형은 역시 이번에도 정말 잘 나왔다라고 말을 하고 싶네요. 강추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거긴 한데 좀 요거는 좀 너무했다 싶은 게 쉴드인데, 쉴드를 팔 옆방향으로 장착을 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좀 글쎄요, 물음표가 많이 뜨네요. 이게 액션 포즈 취하다 보면은 쉴드를 옆에 갖다 두는 게 좀, 그러니까 팔꿈치 방향이 아니라 팔 옆으로 두는 게 좀 더 포즈 잡는데 저는 훨씬 편하거든요. 그 부분이 좀 많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포즈 잡는 내내. 그 외에 뭐 넘버링 파츠들을 다 넣어준 것도 뭐 구성도 좋았고 전반적으로 그래도 좋지 않았나 싶네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 생활 되시고 가보도록 할게요.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부시.